오늘은 코스코 브리스킷을 손질하는 날입니다. 팬데믹 이후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8kg에 11만원 정도로 사왔어요. 이 정도 양이면 4인 가족이 두세 달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엄청난 가성비와 활용도가 최고예요. 10번 이상 사 먹으면서 터득한 손질법과 9가지 활용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고기의 단면을 보면 차돌 부위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고기를 살 때에는 이 부위가 잘 보이는 것으로 고르면 됩니다. 코스코에는 홀 브리스킷과 플랫 브리스킷 두 가지가 있는데 홀 브리스킷을 사면 차돌과 양지 두 부위를 모두 먹을 수 있어요. 여기 보이는 차돌을 중심으로 3등분 할 거예요. 가운데 차돌 부위를 중심으로 지금 자르고 있는 부위는 양지이고 국거리나 카레에 사용해요. 반대쪽 삼각형 모양의 포인트 부분은 앞다리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살결이 갈라지는 부분을 기준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장조림과 고기 무침 해 먹을 거예요. 먼저 차돌 부위를 손질할게요. 두꺼운 지방은 적당히 제거하고 4등분합니다. 두꺼운 쪽 찐 차돌 부위 2개는 차돌구이나 차돌 된장찌개로 먹을 거예요. 나머지 2개는 불고기로 사용할 거예요. 고기를 슬라이서로 얇게 썰기 위해 먼저 랩핑 후 살짝 냉동해 둘게요. 단단히 모양을 이쁘게 잡아줘야 슬라이서로 썰기 좋아요. 양지 부위는 육수를 내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먼저 기름을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요. 평소에는 냉동으로 소분해 두기도 하고 한 번에 육수를 내서 사용하기도 해요. 냉동 소분해 두면 마음이 든든하고 육수를 내놓으면 요리에 바로바로 사용하기 편해서 좋아요. 오늘은 육수 내기 위해 먼저 물에 담궈 핏물을 빼줄게요. 냄비에 넣어 끓여내기만 하면 전골, 칼국수, 쌀국수, 냉면 등등 모든 국물 요리에 사용할 수 있어요. 취향껏 파, 양파, 후추 넣어 육수 내시면 좋아요. 앞다리살에 가까운 부위는 장조림이나 고기 무침을 해먹기 좋아요. 이 부분도 기름을 제거한 후 사용하도록 할게요. 끝난 줄 아셨죠? 냉동해둔 차돌을 썰 차례예요. 미국 살다 보니 집에서 고기 슬라이서까지 사용하게 되네요. 미국에서 살면서 아쉬운 점 중 하나는 한국에서처럼 내가 원하는 부위, 원하는 두께, 원하는 모양으로 손질된 고기를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인 취향에 맞춰 손질된 고기는 한인마트에서 구할 수 있지만 가격이 일반 미국 마트의 2배,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나요. 조금 번거롭지만 한번 소분해 놓으면 한 달에서 두세 달은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오늘도 부지런하게 손질해 봅니다. 불고기는 바로 양념해서 소분하도록 해요. 보관 용기가 있다면 좋겠지만 비닐백에 담아 냉동합니다. 지금부터 브리스킷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들을 영상에 담았어요. 맛있고 실용적인 요리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돌돌 말아 얼려둔 차돌은 쉽게 펼쳐져서 사용하기 편해요.
달궈진 냄비에 차돌을 넣고 달달 볶아준 다음 된장, 참기름, 고춧가루를 넣어 함께 볶아줍니다. 이때 양념이 너무 타는 것 같으면 물을 조금 넣어도 좋아요. 고기와 양념이 잘 볶아졌다면 물을 붓고 끓여줍니다. 감자, 호박, 양파 순으로 넣어 충분히 끓이다가 마지막으로 두부를 넣어 한 소끔 더 끓여주면 완성! 구수하고 깊은 맛이 살아있는 차돌 된장찌개. 밥 한 그릇 금방 사라질 거예요. 당면은 뜨거운 물에 미리 불려주세요. 살짝 물에 담갔다가 자르면 쉽게 잘려서 먹기 좋답니다. 양배추, 당근, 양파 썰어 냄비에 담아주고 양송이 버섯도 넣어요. 재워둔 불고기 올리고 호인 육수 한 알, 물 넣어 끓여요. 끓어오르면 거품을 살짝 걷어내고 참치액과 매실액으로 간을 맞춰줍니다. 마지막으로 불린 당면과 계란 하나를 넣어 한 소끔 더 끓여주면 완성! 오늘도 한 그릇 뚝딱 할 준비 끝이에요. 장조림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 핏물 먼저 빼주고요. 냄비에 고기가 잠길 정도의 물을 먼저 끓이다가 물이 조금씩 끓기 시작할 때 고기 넣고 끓여요. 끓기 시작하면 파를 올려 함께 끓이다가 고기가 다 익으면 파 건져줍니다. 고기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30분 정도 끓였어요. 간장 한 컵과 미림 한 스푼 넣고 10분 정도 더 끓여요. 간장을 넣고 너무 오래 끓이면 고기가 질겨질 수 있으니 너무 오래 끓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미리 삶아둔 달걀을 넣고 5분 더 끓여줄게요. 기호에 따라 메추리알이나 꽈리고추 넣으셔도 되고 선호하시는 장조림 레시피로 요리하셔도 좋아요. 완성된 장조림은 그릇에 옮겨 담아줍니다. 쫄깃쫄깃 부드럽게 아주 맛있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둔 장조림은 고기 듬뿍 올리고 달걀, 버터 한 조각 올려 비벼 먹으면 어른아이 모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푹 끓여낸 고기는 잘게 찢어 준비해주세요. 여기에 채 썬 파와 양파를 넣고 고춧가루, 다진 마늘, 간장, 식초, 매실액, 깨를 넣어 가볍게 무쳐주면 완성! 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제격이에요. 새콤달콤한 양념이 배어들어 계속 손이 가는 맛이에요. 육수를 붓고 끓이다가 미리 만들어준 양념장을 뿌려줄게요. 여기에 버섯과 양파를 넣고 한 소끔 더 끓여줍니다. 이제 칼국수를 넣고 잘 익을 때까지 끓여주면 완성! 미국에서는 미나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쉬운데 가능하면 꼭 넣어보세요. 향이 확 살아나요. 쌀국수에 곁들일 양파 초절임을 먼저 준비할게요. 양파를 채 썰어 물에 담가 매운맛을 빼준 뒤 식초와 소금을 넣어 잠시 절여둡니다. 육수는 고기 국물에 피쉬 소스 3스푼을 넣고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맞춰주세요. 그릇에 삶은 국수를 담고 얇게 썬 양지를 올린 뒤 양파 초절임을 곁들입니다. 매콤한 맛을 원하면 할라피뇨를 추가하고 차돌도 빠질 수 없죠. 차돌은 뜨거운 육수를 부으면 바로 익으니 그대로 올려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숙주를 듬뿍, 고수까지 올려주면 완벽한 한 그릇 완성. 뜨끈한 국물에 금방 한 그릇 뚝딱 하게 될 거예요. 고사리가 없으니 오늘은 육개장 대신 파를 듬뿍 넣어 파게장을 끓여볼게요. 냄비에 식용유를 두르고 파를 넣어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줍니다. 파가 충분히 볶아지면 고춧가루를 넣어 타지 않게 잘 섞으며 볶아주세요. 이제 물을 붓고 다진 마늘과 국간장을 넣어 끓여줍니다. 국물이 우러나면 삶아둔 양지, 숙주, 표고버섯을 넣고 한 스푼 더 끓여줍니다.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맞춰주고 마지막으로 풀어둔 달걀을 살짝 흘려 넣으면 속이 확 풀리는 얼큰한 파게장 완성. 뜨끈하고 칼칼한 국물 한 입이면 힘이 절로 날 거예요. 잘게 썬 양지에 다진 마늘, 국간장, 참기름을 넣어 살짝 재워둡니다. 이렇게 하면 고기에 간이 배고 더욱 깊은 맛이 나요. 냄비에 재워둔 고기를 넣고 달달 볶아준 뒤 불려둔 미역을 넣고 진이 나올 정도로 충분히 볶아줍니다. 미역에서 깊은 감칠맛이 우러나와 국물이 더 맛있어져요. 이제 물을 붓고 푹 끓여주다가 국간장과 참치액으로 간을 맞춰주면 완성. 깊고 진한 국물 맛의 미역국. 따끈하게 한 그릇 하면 든든하겠죠? 버섯전골을 만들어 볼게요. 망가닥 버섯과 느타리 버섯은 잘게 찢어 준비하고 양파와 두부, 양지도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냄비에 재료들을 차곡차곡 담아준 뒤 코인 육수 한 알과 물을 부어 끓여주세요. 국물이 우러나고 재료들이 잘 익으면 국간장과 다진 마늘로 간을 맞춰 마무리합니다.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살아있는 버섯전골. 따끈한 국물 한 그릇이면 몸도 마음도 든든해질 거예요.